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의 이모저모를 따져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최근에 말씀 주시는 종목마다 급등을 거듭해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네 박자 종목으로 털어볼 종목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본격화 수혜 기대감이 있다. 도하 엔지니어링. 저희 시간을 통해서 참 이 종목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남북 철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들썩임을 보여주죠. 말 그대로 도하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최근 GTX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슈를 좀 찾아볼게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또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그 영향 받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도하 엔지니어링은 큰 호재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나는 남북 철도고요. 또 하나는 이제 GTX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북 철도와 GTX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달에 남북 철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줄줄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과연 그 지금 제재 속에서도 남북 철도 착공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 대표가 19일 방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이제 철도 착공식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하면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식 개최 이후에 남북 철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향후에 좀 이제 세워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대형 호재가 바로 GTX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GTX는 지금 3개의 노선이 지금 예정인데, 이 중에서 GTX A 노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그러니까 GBC의 GTX 복합 환승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해당 노선 A 노선만 해도 총 사업비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무늬만 수혜주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이러한 수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이 도하 엔지니어링의 직접적인 현 단계에서의 큰 수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오늘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철도 착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또 일각에서는 제재로 인해서 첫 삽은 떴는데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향후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어떤 그 설계를 넘어서서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제재 위반 없이 당장 가능한 분야가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는 정부에서도 이 철도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재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네. GTX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노선에 대한 설계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만 지금 수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설계 관련 주들은 당분일에 지금 최대 호황이 눈앞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철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바로 철도 인프라 설계 능력이 있는 상장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 분야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 업체가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이런 제재의 어떤 위반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바로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하 엔지니어링 이야기 해주셨어요. 남북 철도 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도하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신 건데, 사실 이런 같은 류의 일을 하는 한국종합기술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 엔지니어링을 꼽으셨다면 그만의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국내 관련 분야에서 1위 업체예요. 네. 그 마켓 쉐어가 1위 업체이고, 이 도하 엔지니어링은 195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죠.
뭐 대한민국에서 뭐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하는데, 이 종합 엔지니어링은 철도 등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감리, 시운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GTX가 됐던 경협이 됐던 뭐 어떤 인프라가 됐든지 간에 뭐 교량이 됐던 아니면 뭐 DMZ가 됐던 어떤 그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행해야 될 것이 설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는 가장 최초 단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철도, 도시, 플랜트, 수자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좀 사업을 진행하고 매출 구성을 보면 설계가 80%고 나머지 뭐 감리 등등이 20%를 좀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 관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 경협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DMZ 평화공원에 대한 그 부분도 2014년에 사업을 수행을 했고, 경원선 그렇죠. 경원선도 2015년도에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협 히스토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GTX 관련된 분야에서도 최대 수혜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부분들은 지금 이미 형태가 나왔죠. 지난 21일에 GTX A 노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 A 노선에 755억 규모의 시설 설계 용역을 체결했다고 수주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5억이면은 뭐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마진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화 엔지니어링은 GTX의 최초이자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이미 부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북철도 그리고 GTX 사업의 동시에 가장 확실한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뭐 설계나 조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좀 이익을 챙겨볼 수가 있겠죠. 도화 엔지니어링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3분기에는 사실 뭐 GTX A 노선 관련해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면서 4분기에 더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수주 실적이 20일 날 공시가 됐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뭐 확실하다라고 좀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내년도 내후년도에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2017년도에 매출액이 3,9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5억 원을 영위했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4,8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2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5,728억에 영업이익이 334억,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이렇게 좀 종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도 크게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인프라 관련 업체 중에서 뭐 이 정도로 좋은 도약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실적은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도화 엔지니어링. 수급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사주는 주체가 있나요? 지금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수급적 측면도 보면 외국인들은 좀 소폭 순매도라고 있고 기관은 또 소폭 순매수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 측면에서는 뭐 큰 특징이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면 짚어볼까요? 목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옆에서 받는 느낌으로서는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지난 그 5월 달에 형성한 고점대가 1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좀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말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박스권 횡보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는 8,000원대, 위로는 9,500원 정도 선의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제 9,5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한 전고점대인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의 어떤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 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뭐 새해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또 2차 북미 회담 그리고 답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1월 달에 다 몰려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먼저 한 차례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이 좀 다시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12월 달이고 1월 달을 좀 본다면 지금이 바로 좀 어떤 적절한 매수 적기다. 옆으로 한 달 정도 박스권으로 보였던 지금이 좀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선을 설정해 드리겠고 제가 뭐 풍국주정이라든지 SP월텍 이런 종목처럼 11,500원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오늘 짚어봤는데요. 네 박자 차트로 조금 심플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도하 엔지니어링은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모멘텀과 실적, 가격에 좀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상대적으로는 수급은 조금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멘텀에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멘텀과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상태고 가격도 지금 정도면 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올해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조금 쉬고 있는 이 종목이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저희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